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아멘.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다. 무슨 뜻이가 되겠어요? 천천금은. 그러니까 금과 은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많다. 그것보다 성하다 그랬으니까 천천금은 참 헤아릴 수 없는 금과 은을 다 해도 주의 법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 더 높다. 참 우리가 이런 그 표현을 온 인류가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후손들은 온 인류가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주라, 예수님을 주라, 성령님을 주라 하는 데에 통일적으로 나타나는데 쓰임 받기를 우리가 후손들을 축복해야 돼요. 축복. 그런 뜻에서 아마 이 주의 입의 말이, 주의 입의 규례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천천금은 돈이잖아요. 돈. 이 돈이 참 계산을 해가지고 제일 많은데 그것보다 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보다 더 많은 주의 입의 법,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돈하고 가족, 지난 시간에 돈과 가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가깝고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참 기대는 기둥이잖아요. 가정에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류사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족은 어떤 마지막 보루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 구성되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범위가 어떤 구성이 있다는 거죠. 시대마다, 또 사회마다, 문화마다, 국가마다 가족이라 그러면은 뭔지 모르게 전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게 사회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요, 이 가족에 대한 구성 요소가 다르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오래전부터 쭉 나오는 게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3대라. 3대. 할아버지 때, 조부 때, 그 다음에 부모 때, 그 다음에 내 형제, 자매 내 형제 있는데, 요 대가 3대라. 3대. 요 대가 한 집에 있었어요. 한 집에. 그럼 가족이잖아요. 한 집에 있어야 가족이라. 그것이 불과 제가 지금 60인데, 적어도 한 5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있었어. 50년 전에는. 주변에 할아버지 계신다, 아버지 계시니까, 그럼 자기 있고, 우리 친구들. 얼마든지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집이요, 뭐 널려 있었지. 근데 지금은 가족이라 그러면요, 딱, 어쩌면 지금은 부모, 자녀 간에 이것도 지금 많다는 거예요. 부부, 두 사람만 있길 바라는 거예요. 또, 가족이라 그러면서 아버지, 엄마 따로 있고 자기 혼자 있으면서 나는 그냥 내 혼자 살 거야 하는 독신주의. 감히 이런 걸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죠. 가족. 그래, 가족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그 단둘이, 부부 단둘이라고 하는 거기에요. 가족이라는 속에 또 어떤 데 가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데 없지만 다른 나라 가면은 남자 둘이 앉아갖고 집에 있으면서 가족이라고, 부부라고 그래요. 바뀐다, 구성이. 여자 둘이 있으면서 부부라 그래. 동성결혼이에요, 동성결혼. 또 어떤 집에는 할머니하고 손자,
할머니하고 손자인데 부부래. 응? 또 어떤 데 가면 텔레비전에 인도인가 어디가 나왔는데 걔하고 결혼해갖고 살리면 안 돼요. 응? 이런 것이 이것이 서로 간에 여러 기준에서 일정한 그 사회 국가 단위에서 법이라 우리나라 법은 이렇다라는 것에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걸로 볼 때 가족의 구성이 이렇게 변한다 할 때 가족을 어디까지 두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야기하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이 변한단 말이에요. 가족의 구성만 변하느냐? 관계도 변하잖아요. 관계도. 관계 변한다는 것은 부모라고 하는 이런 관계나 자녀, 부모, 자녀 관계, 이 관계거든. 가족의 관계거든. 이것이요. 지금까지는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생성되는 것이 부모, 자녀, 가족이 되는 하나의 관계의 어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아까도 말이지만은 관계가 할아버지였는데 할머니였는데 이거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제도 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는 부부라 이래. 관계가 바뀐다 말이에요. 관계도. 지금까지는 남이었는데 결혼했다. 부부로서 관계가 맺었어요. 분명히 부부라.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이혼해버렸어요. 완전히 남이라. 남남이 돼버려요. 이 가족 관계가요 스스로 바뀌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바뀔 것 같아도요 이 부모 자녀 관계도 팔아버리고 내동댕이 치버리고 부모를 버린다 자녀를 버린다. 가족 관계가 굉장히 이거는요 불투명한 상황으로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단순히 가족만 보면은 이렇게 막 구성이고 관계고 막 흩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를 하나 딱 그래 연결하려고 하는 건 돈하고 연결한 돈하고 돈과 가족 여기서 어떤 스러운 관계성 돈에 미치는 영향 돈을 관리하는 내용들 이런 데서 한번 가족이라는 요소를 변하는 가족과 이 돈하고 관계에서 한번 살펴본단 말이에요. 돈을 사람이 가지고 다루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계속 연속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재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다루는 형편에 따라서. 그럼 돈을 지난 시간에는 재벌처럼 한 대에서 만지고 또 다음 때다 넘기는 이런 것이 옳으냐? 돈이라는 것이 돈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돈이 생성될 때하고 가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돈을 만들 때 돈이 유통될 때 가족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한 대에서 이게 안 되면은 다음 때로 넘기고 다음 때로 넘긴다. 이런 용도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돈이 형성되고 돈이라는 것이 전 인류 가운데 지금 어떤 편리한 용도로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이 한두 사람이 다 모를 수 없고 또 누가 나는 돈 없다 해갖고 없는 듯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인류사회에 지금은 돈이라는 걸 싹 구두 빼버린다. 마치 인류사회에 공기를 쏙 빼버리는 진공상태로 만든다든지 물을 빼버렸는지 인류 전체가 공존해 가는데 돈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근데 돈이라는 것 자체가 막 돌아다니고 이 집에도 있다가 저 집에 또 막 가정에 가족들끼리 막 요 한쪽 포켓도 있다가 또 다른 사람 포켓도 금방 여기 있었는데 돈이 다음 조금 있다면 저쪽으로 가버려. 돈이 막 돌아다녀. 근데 이 돈을 붙잡을 수도 없는 이 돈을 가족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졌다, 내가 가족으로서 가졌다. 그럼 이 돈을 내 다음 때에 넘겨준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넘겨준다. 넘겨줄 수 있다. 넘겨준 장치를 가졌다. 이것이 유산이고 재벌이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재벌이라 할 때는 이 돈으로 통해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돈이 연결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이 안 간다 하면 재벌은 없죠. 유산이나 상속이나 이런 말들은 있을 수 있고 유물이란 말은 주어지지만 재벌이란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돈을 관리할 때에 재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의 속성, 가족은 제한돼서 있는데 이 돈이 제한된 가족에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돈이 상속되는 것이 맞느냐? 어쩌면요, 돈의 입장에서 그렇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면, 재벌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 보면은, 아니, 돈은 막 이 주머니 있고 저 주머니 있고 막 흘러다니는 것이 돈인데, 왜 돈이 재벌을 통해서 유산되어지고 자꾸 넘겨져야 되고 상속되어지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는 분명히 퀘션 마크죠. 그게 옳으냐? 속성상 안 맞죠. 돈은 당대에 쓰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당대에 쓰는 거지 이 돈을 상속해라. 돈의 속성에는 절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이걸 넘기잖아. 옳으냐? 그럼 옳지 않다 하면 뭘 하겠어? 옳지 않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그 돈을. 가족으로서 다음에 후손들이 이 돈을 잘 쓸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넘겨버리라. 내 대해서는 재벌이라는 소리 듣지만 다음 대해서 재벌 듣든지 못 듣든지 간에 일단 돈을 넘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돈을 넘기는 사람이 이걸 찾아내야지.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안 맞을 수가 있다. 내 때에서 충분히 내가 쓰고 다음 때는 쓸 수 있든지 없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돈의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딱 끊어버리고 넘겨주는 것 자체에서 선을 끊고 하고 하는 건요, 본인이 아니라 돈 가진 사람이 재벌 소리 듣는 거 내 선에서 듣고 되고 다음 데서 듣든지 안 듣든지 재벌이 꼭 돼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재벌이라고 내가 넘겨줬다 해서 그 돈이 자손들에게 계속 있으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 가족 관계도 가족 구성도 계속 변하는데 내가 현재의 내가 가족이라고 다음 때에 내가 있던 돈을 넘겨준다? 이것은요, 돈 가진 재벌이 이걸 어떻게든지 뭔가 객관적으로 해서 이게 다를 수가 있다. 이게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 하는 이 생각이 있어야지. 자세를 가져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는데 지금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 분명한 것은 돈이 상속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는 하나의 구조가 있다. 돈 자체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현재적으로 막 유통돼야 되는 건데, 가족은 얼마든지 현재적으로든지 앞으로도 이게 바뀔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데, 왜 돈으로 해서 유산이라 그래가지고 재벌이라 하는 형태를 통해서 돈이 넘어가느냐? 이거는 분명히 구조는 잘못됐는데, 이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을 넘기면서 재벌되는 소리를 더 이상 안 듣겠다. 소리 들어봐야 소용없다. 본인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뭘 근거해서 받으냐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재산 자체에 대한 개념을, 돈에 대한 개념이 현재적으로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건데, 내가 가지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맞다. 그래서 끊을 수도 있고, 또 가족 자체가 불안하고, 도대체 우리 가족은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풍지방상이 되겠어. 지금 내가 저 아들 보니까 아무래도 저 돈 관리하는 게, 신동차네. 지금 사회 돌아가는 여러 추세를 봐도 이건 도무지 돈을 넘기는 거는 안 맞아. 라는 것에 대한 이것을요, 돈 가지고 있을 때 이걸 파악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어떤 그 빈부격차를 그래가지고 뭐 재벌 타도 재벌 어떤 세금 많이 내게 만들고, 이거요 정말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남이
다른 사람 돈 가진 거 가지고 그거 재산 넘겨줘라 마라 할 어떤 것도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재벌도 돈을 좀 이렇게 풀고 싶어도 아니면 자기 뒤에서 풀고 싶어도 풀 수 있는 장치가 사회적인 장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하는 식으로 아이고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넘겨주는 것 같다 이런 장치만 있으니까 재벌이 돈 들고 간다고 유산 넘긴다고 주변 사람들이 감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재벌 뭐 타도하고 재벌 뭐 이렇게 경원시할 게 아니라 재벌들로 하여금 돈을 죽으면서 유산 남기지 않고 사회에다가 뿌릴 수 있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쓸 만큼 쓰고 자기 당대 끝나면은 자손들에게 일정한 부분만 딱 양도하고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딱 양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참말로 사업체라든지 이런 것 잔잔한 이런 말이요. 나름대로 그 뭐 할 사람마다 하겠지만 재산을 분배하는데 사회에다가 더 분배하는 장치를 사회에다가 분배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요. 재벌이라든지 이 어떤 재벌과 관계에서 돈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사회가 좀 더 밝게 돈 자체가 유통되는데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지. 돈 없다고 돈 있는 사람 무조건 막 타도하고 가만만 지르고 자기는 오히려 이쪽 포켓도 저쪽 포켓도 따뜻한 안방에서 앉아갖고 텔레비전 보면서 그런 입이나 가지고 따뜻하게 구들목에 앉아가지고 비록 외형적인 초가상간이라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자기가 더 따뜻한 거예요. 뭐 도둑질 들 것도 없고 항상 국 가서 보조금 나오지 텔레비전 나온 데서 입만 갖고 종알종알 하면서 재벌 타도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한번 고려를 해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돈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이 돈이라는 것은 분명히 현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요. 아주 원활하게만 되면은 돈이 유통만 잘 되면요.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 못 산다 이 말이 안 나옵니다. 돈이 유통이 안 되니까 한쪽으로 몰리니까 한쪽에 쌓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만큼 돈을 한쪽에 쌓아놓고 내가 부자네 내가 가쁘네 하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얼마 살 수 있을지 땅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 얼마일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돈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넘겨주는 이것이 전부 단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영국의 또 차일드가 같은 사람들은 그 가문은 몇백 대를 거쳐서 지금 몇백 년을 거쳐서 지금 돈을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겨준단 말이에요. 넘겨주고 싶어서 넘겨주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돈을 넘겨받을 만한 전 세계, 그건 세계 대상이니까 세계적인 여러 가지 장치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그 구조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탄탄하다 그러면 사실은 돈 모을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유통만 잘 되고 참 원활하게만 된다 그러면요. 원활하게 되는 데에 어떤 리더 되는 사람들끼리 리더 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돈, 그 정도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통이 되도록만 만들어주면은 돈 때문에 서로 간에 참 걱정하고 서로 간에 서로 신경 쓸 일은 없고 재벌이라 별도로 부를 것도 없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은 돈을 관리하는 자리가 있지 돈을 모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넘기는 이런 행위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재벌에 대한 돈을 상속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특히 이런 문제는 이거 문제 푸는 것은요
돈 있는 사람이 푸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돈 없는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재벌들이 그런 제도 속에, 그런 장치 속에 재벌들이 한 사람씩 참여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씩 재벌이 없어지게 만들면서 돈은 돈대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 내에서 전 인류가 적당한 양의 돈을 서로 유통하는 어떤 단위로서 쉽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머리 짜내야 돼. 돈 없는 사람이 머리를 짜내야지. 돈 있는 사람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데 위에 사람보다 내가 작고 밑에 사람보다 내가 많구나. 그러면 내가 돈 있는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위에 사람 쪽으로 맞춰야 되겠다. 절대 말이죠. 이런 건 돈의 유통, 전체적인 유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전체적인 유통을 해야 사실은 돈이 돌아가야 전체적으로 잘 산다 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비교해가지고 없는 사람 비교하고 있는 사람 비교하고 중간쯤에 보니까 나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더 돈을 끌어모아야지. 이 중산층이네, 중산층. 그 사람들의 행태가 결국은 재벌을 만들고 결국은 가난한 사람 만드는 하나의 길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돈 있는 사람이 절대 이런 장치에 대해서 고려도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 낼 시간도 없어요. 돈 끌어모으느라고. 위에 보고 쳐다보고 경쟁하느라고. 조금만 더 모으면 어느 정도 되겠고, 조금 더 모으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것만 따지고 든단 말이야. 그러므로 돈을 일반적으로 재벌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든지 돈을 풀어서 전 인류가 돈으로 인해서 갈등 느끼지 않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홍익사회, 홍익인간, 우리가 2012년 이후로부터의 어떤 인류 상황과 경제 상태 예측도 하는 저 내용은 사실 추측으로 가는 것이 위에 올라오는 그래프보다도 밑에 내려가는 그래프에 있는 이 사람들의 활동, 이것이 기대가 되는, 지금까지 경제활동은 위에만 바라보고 누가 얼마나 가졌다, 얼마나 재벌이다, 얼마나 산업을 일으켰다, 기회를 얼마나 했다, 정책이, 국가 정책이 어느 정도 참 GDP 올렸다, 이런 데 대해서 항상 맞춰졌다면요, 2012년 이후에는 바닥이에요. 이 밑바닥에 있는, 저 밑바닥에 쫙 퍼져 있는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끼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위에 있는 돈이 밑으로 차츰 쌓이면서 위에서 돈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산업,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흐름에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어떤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산업 고리에서 어떻게 보면 톡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차츰 그 돈의 양이 저변으로 깔려갖고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처음에 지금은 굵은 것이 이래 있는데 좁혀지면서 가늘어지고, 가늘어지면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되면서 종사한 사람이 되면서 밑에는 전체가 다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인류 사회가 된다면요, 많이 가졌다고 큰 소리 칠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의 공존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 하는데 가난한 자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가난한 자가 어떻게, 가난하면서 어떻게 인류 전체가 공존하고 네트를 만들고, 힘을 기르면서 돈 가진 사람이 오히려 돈을 자기가 유산 남기기 전에 재물로 해서 자손들이 그 관리를 잘할지 못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넘겨주기보다는 차라리 인류사의 전체의 어떤 그 안녕, 그 전체 어떤 기간을 참 튼튼하기 위한 어떤 내용으로서 밑바닥에 자기들이 일종의 그 기여하는 식으로, 기부하는 식으로 그 돈들을 자꾸 위에 돈을 자꾸 밑으로만 내려버리면요,
뭐 어떤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사회가 오지 않겠나 이런 보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거의 뭐 허황되게 뭐 단지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말만 그런 모델만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그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뒤에 그런 걸 말할지다 생각하고 지금 나가는데, 돈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돈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돈을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잘못된 자세라든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잘 관리하느냐, 잘 버느냐, 정당하게 버느냐, 또 정당하게 관리하고 또 써야 될 때 분명히 쓰고 뭐만 놓아두지 않고 이걸 계속 쓰는 방법으로만 계속 유통되는 이런 구조로만 하나의 돈이 기능으로서 주어진다면요, 이거는 돈을 많이 관리하고 돈을 많이 다루보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딴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하나의 지금 시대에 생겨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 이런 것도 있다. 돈하고 관계된 내용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이것은 뭐 돈하고 관계되었다기보다도 돈이 집중적으로 집약하는 이 돈에서부터 권력으로 넘어가는, 돈과 권력에서 지금 돈이 있는 사람이 권력으로 지금 지향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싸움이네. 재벌들의 싸움. 우리가 많이 봅니다. 현대가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우리 현대그룹에서 보면은 전에 정주행 회장 나와서 뭐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있으면은 정치도 해도 되는 줄 알고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결국 좌절당하고 이런 걸 본단 말이죠. 요 추세를 알아야 돼요. 돈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예요. 이제 또 돈하고 이제 가족하고 관계해서 요 내용을 한번 다르게 또 보는 거죠. 지금 성남시장 이재명 씨 성남시장인데 형이 이름이 이재선 씨라. 이재선 씨. 근데 유튜브에 나온 내용 중에 동영상 중에 보니까 성남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형과 형수를 엄청나게 욕설을 하더라고. 근데 그 욕설하는 걸 해명하는 걸 요래 이재명 시장도 해명한 거 내가 들었고, 또 그 욕설에 대해서 그 형이 동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 또 형수가 그 형의 아내 되는 형수가 그 성남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찬찬히 들었어요. 들어본 적 이재명 성남시장이 해명하는 것은 조금 뭔가 부족하고 성실성, 즉 진실성에서 뭔가 결여된 거고, 그 형이 또 그 형수가 말하는 내용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더라고. 진정성이, 표정이나 그 말하는 말투, 그다음에 그 대화하는데 자료를 표현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내어서 하나하나 덜쳐내는 내용을 볼 때 근거 자체가 그 이재명 시장보다는 그 형수가 말하는 내용의 신빙성이 가요. 이 내용이 가만 보면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대통령 지금 그 전국에 나름대로 그 표가 전국적으로 나오는 표가 지금 대선 후보로서 거론될 정도로 10몇 프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대단해도 안 되는 요소는 안 되겠다 싶은 것도 있더라고. 아무리 뭐 표가 많아도 사람이, 아까도 말이지만은 그 정주영 회장 같은 분도 돈도 많고 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나가면 될 기도 하고는 뭐 많은 사람들이 밀어줬는데 결국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걸 보는 거죠.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특징이 경제 부분이 밝다 이런 거예요. 경제 부분이. 그래서 성남시를 살림을 잘 살았다. 이건 이제 경제 분야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앞가름에 나아가는 그걸 나아가려고 지금 정치 이왕에 성남시장 들어와서 시장도 하고 앞으로 대통령도 해야 되거나 하고 지만 포부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돈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한다. 이거는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대를. 돈이라는 것이 정치하고 관계해서 사실은 그동안 돈은 이 인류사 전체에서요, 윤곽이 안 났어요. 이 두각이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뭐가 인류사 전체에서 두각이 나타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를 잘하느냐? 누가 점령을 잘했느냐? 어느 누구 때에 제국을 만들었느냐? 거기에 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여기 되는 거지. 돈은 사실은 표가 안 났어요.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현재는 돈으로 가지고 전 세계를 GDP가 얼마다,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 얼마다, 지금은 전체 국가 단위를 이거 경제 지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과거에는 정치, 누가 있느냐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경제력을 가지고 앞에서 누가 했느냐가 아니고 국가 단위로 경제력이 어떻느냐, 국가의 경제상이 어떻느냐, 앞으로 전망이 어떻느냐, 이걸 갖고 가늠하지, 누가 통치하느냐, 통치하는 사람의 통치 수완에 따라서 어떤 경제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이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즉 통치라고 하는 어떤 제도, 봉건시대, 그 다음에 왕족, 귀족, 왕족, 봉건, 그 다음에 왕의 통치,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제도, 이런 것을 변화되어진 큰 어떤 인류사에 큰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나의 봉건시대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의 왕족이 있어가지고, 왕족을 특별히 모고 통치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사회 전체가 이것을 참여하는 이런 요소로서 정치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건 국가 단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때에 돈 문제를 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참 잘 산다 못 산다, 앞으로 발전한다, 발전이 없다, 전망이 없다 하는 이런 것을 다루는 시대로 지금 현재 분명히 전환이 된 거예요. 통치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통치를 바라보던 인류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라보던 시대가 있으면 이제는 그것이 경제라고 하는 돈으로 가지고 판정하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바뀌는 것을 모르고, 바뀌어가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통치를 가지고 통치해야 돈을 어떤 관리를 잘하는 어떤 국가, 통치자가 바로 나와야 돈을 관리하는 어떤 사회를 만든다, 이런 구조로 남아있는 것은요, 이거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현재 가족이 이렇게 변화되는, 막 붕괴되는 이런 요소하고, 아까 말했지만 통치 자체에 서 있어서 옛날에 봉건시대, 왕족시대, 사회가 인정하는 이런 시대 보면요, 가족의 구성이, 봉건시대는 돈은 전혀 표가 안 납니다. 왕족시대도 돈 가지고 모두 정치한다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한 이런 시대 때 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봉건시대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나라 단위가 가족이에요. 가족. 한 가족이 나라 단위라. 그것이 두드러지 나타나는 게 중국 같은데, 중국. 큰 성조체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무슨 성을 가진 어떤 가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부, 이 부 가면 이시들이 사는 데고,
뭐 유북하면 유시들이 중점에서 다스리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는, 그 도시는, 그 성은 가족이요, 가족. 그때는 돈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돈이. 그때는 그야말로 이거 자기가 왕권을 가졌다 뭐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재산이라든지 무슨 권리든지 전부 다가 자손들에게 넘겨가는 거예요. 그 넘겨오다가 그것이 또 가문이 또 축소되고 몇몇 부락만 있는데 가문이 있다가 이제는 뭐 이것이 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떤 족보를 찾았고 어떤 가문을 찾으러 가면 무슨 도시에 가서 무슨 종친에게서 깃발 꼽아야 때로는 한 번씩 모이고 그럼 흩어지고 이런 구조가 현재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가족과하고 연결해서 국가 전체 단위를 볼 때 현재 국가라고 하는 이 요소도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이 요소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큰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주어지는 경계가 과거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가족처럼 하나의 가족 단위로서 국가 단위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 국가적인 단위 경계도 어쩌면은 조금 있으면요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어질 수 있다. 응? 국가만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고려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거는 것이 내 한 당대 내가 죽는 것 정도 아니야말로 내 손에 돈이 있다 없다 요 정도 되지만은 과거에 있어가지고 돈하고 가족하고 이 관계를 과거에 오래전에 과거에 가족이라고 하는 이 변천되어 오는 내용에서 볼 때 그게 하나의 정치 형태로서 가족이라는 형태를 가족이라는 어떤 구조를 힘을 가지고 있던 봉건시대 그 다음에 왕족이 있어가지고 왕이 뭐 여러가지 자기가 관계 맺은 사람만 왕족이라고 왕족이라는 특별한 어떤 위치를 두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왕족 아닌 사람들하고는 또 친분을 맺지 않는 차별을 두는 계급 제도가 발달할 때는 돈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시대에서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금방 바뀌고 가족이라는 단위가 쉽게 바뀌는 거고 구성이 바뀌는 거고 관계도 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와서 본 적 지금 시대는 돈을 통해서 지금 전 시대가 어느새 돈이 언제 컸는지 모르는 돈이 떡 등장하면서 국가 단위의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할 때 돈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 이걸 갖고 우리가 가늠을 하는데 현재 있는 국가 단위가 과거에 있는 하나의 큰 가족처럼 이게 붕괴되어지는 요소. 그래서 결국은 어쩌면 중국 자체나 미국 자체나 큰 나라들이 이 돈 관리 문제 때문에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예측을 한단 말이야. 돈하고 가족이라는 거가 돈과 가족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이 현재적인 요소에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구조가 우리가 지금은 뭐 이게 변할 거나 싶지만은 근데 세월이 지나고 과거에 뒤다보면은 그렇게 변해왔던 거라. 그러면 지금 모양도 앞으로 변해간다면은 개인의 어떤 존재는요 사실은 국가 다니고 뭐 이런 거요 그렇게 영향이 안 받아요. 앞으로는 그럴 거라고. 어디에 영향받느냐? 돈의 유통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위치 자체는 있지만 고정되어 있지만 이 돈 자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이 돈 자체가 안정적으로 밑바닥에 흘러가면서 이런 전체되니까 모든 세계 70억 인구 전체에 다 거의 골고루 평준화되어진 골고루 돈이 흘러가게 만들어만 준다면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국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나라 국가다 가는 그게 뭐 어떻게 구속할 수 있겠어요? 요소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돈과 가족 결국 돈과 가족은 국가가 없으면 안 되는데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가 알고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형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경제가 국가 경제가 없어지고 그 국가 경제라고 하는 이런 말이 사라지고
한 개인에게 전 인류가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개인에게 조달되어지고 수여되어지고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어떤 정책 여러 가지가 공평하게 아주 평준화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 하면요,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경제 문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까 하는데 분명히 돌파가 된다. 미래 내다보고, 아주 미래 내다보고 인류 전체가 공존하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질이 비슷한 형태로 계속 유지 나갈 수 있는 어떤 시대를 지향한다면요, 그거는 대단히 그건 지금에 있어서는 그건 참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그 경제력하는 그 벽 자체를 그거 갖고 그렇게 그 고려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전 세계 인류가 약간 지금 70억이 있는데 만약 65억이 평준화됐다. 거기서 결국은 표준편차 얼마 없이 어떤 그 삶의 질이 비슷하다. 나머지는 5억이 큰 돈을 가지고 어떤 산업을 일으켜 간다. 그 밑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그래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가고 밑에는 밑에대로 흘러만 간다면요, 그거 뭐 걱정할 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내용이 나올는지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